DLENC 이주홍 대리라고 합니다. 이번 2022 스마트 건설 챌린지에 당사 DLENC와 그다음에 한빛드론 공동으로 참가하여 소개드릴 것은 드론과 AI 기술을 활용한 콘크리트 외벽 균열 탐지 및 균열 레포트 자동 생성 기술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술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서 가장 발생 빈도가 많으면서도 처리 비용이 큰 요소는 균열입니다. 콘크리트라는 재료의 특성으로 인해서 균열은 반드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고소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니 그동안은 시공사 주관의 적극적인 품질 점검을 수행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과거에 수행되었던 방식은 이제 도장 작업을 수행하는 달비계 고소 작업자한테 일을 맡기는 것인데요. 작업자한테 이거를 맡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시공사 직원이 이걸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자의 양심과 그 다음에 숙련도에 전적으로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이제 고소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당이 굉장히 세고 그 다음에 균열이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 모르는 상황에서 전동을 이제 저 작업자를 투입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도 시간이고 돈도 돈이고 이제 두 개가 너무나 이제 과소비가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보수 작업 자체는 이제 저런 고소 작업자분들을 시킬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균열 검사와 확인 작업에 대해서는 자동화가 필요하다라는 시공사 주도의 자동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매우 높아서 이런 미관리 영역이었던 그 외벽에 대한 균열을 주도적으로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당사와 이제 한빛드론에서 이제 외벽 품질 점검 기술을 다음과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시공 중이나 시공 후에나 언제든지 이제 손쉽게 전수 검사가 가능하고요. 균열뿐만 아니라 이제 층간 조인트나 녹 발생, 재료 분리 등 구조물 외피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하자를 탐지할 수가 있게 되어서 준공 전에 빠르게 이제 선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되었고 고객의 피해와 불만을 최소화해서 절대적인 품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사에서는 현재 지금 전 현장에 대해서 최소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얻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초로 사진 촬영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당사에서는 이제 드론을 아파트 벽으로부터 이격을 시킨 다음에 정지시킨 상태에서 줌 카메라만 이제 회전시켜서 촬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드론을 사용해서 그 영상을 취득을 할 때에는 이제 드론을 수평이나 수직 방향으로 계속해서 구조물과 일정 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이동을 시키면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이제 각각의 촬영 시점 그 사이에 드론의 이동 시간이 포함되게 되면서 촬영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당사가 사용하는 방식을 쓰게 되면은 이제 1, 2분 내에 이제 아파트 한쪽 면에 7개 층 정도를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시간이면은 한 개 동에 대한 촬영을 끝낼 수가 있고요. 시장 조사 결과 지금 이 방식을 사용해서 저희가 촬영을 하는 게 4배 이상 신속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워킹데이 기준으로 작은 현장 같은 경우는 하루 아무리 커도 3일 이내에는 전 단지에 대한 그 영상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촬영한 사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해서 균열 탐지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균열을 탐지하는 AI 모델이라는 게 사실 기존부터 오픈 소스나 이제 논문을 통해서 많이 이제 개발이 됐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교량이나 댐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와 같이 이제 공동주택 외벽에 대한 타겟팅이 돼서 이제 개발된 사례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당사와 같은 촬영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대한 AI 모델이 따로 연구가 수행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을 위한 이제 빅데이터 세트도 이제 구축이 된 사례가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는 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사에 있는 모든 현장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기존 신경망 모델도 좀 더 외벽 균열을 좀 더 빠르게 잘 찾을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고 신규 개발하는 등의 이제 연구 작업을 거쳐서 빅데이터와 신경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당사는 이 균열을 관리를 할 때 이제 폭 0.3mm 이상일 것, 그리고 길이가 20cm 이상일 것,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균열을 반드시 보수해야 되는 하자 기준으로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95% 이상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잘 찍었으면 사실 육안으로 확인을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현장의 의견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 초기에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이제 육안 검사를 시켜봤는데 한 명이 한 2만 장 정도를 봐야 됩니다. 한 개 단지에 사진을 2만 장 정도 찍는데 이게 워킹데이 기준으로 열흘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첫째 날 봤던 것과 둘째 날 봤던 것과 셋째 날 봤던 거 이게 사람이 점점 피곤해지면서 기준도 계속해서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리고 더군다나 현장은 이제 저렇게 사진을 찍어놔도 그 다음 날이면 계속 이제 페인트가 또 덮여서 올라가기 때문에 좀 빠르게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걸 육안으로 감산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저희는 또한 여기에서 또 이걸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이제 최적화나 이제 알고리즘도 추가로 개발을 해서 현재 그래픽 카드 한 개만 써서 1시간 반 내에 2만 장에 대한 프로세싱을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탐지가 완료된 균열은 그 지금 당사의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집계 레포트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현장에 배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통계 자료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고소 작업자의 투입이나 공수 작업, 공수 산정 등에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대로 방식대로라면 그 협력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그 모든 이제 투입 공수를 예상되는 투입 공수를 저희에게 준다는 반면에 주고 그리고 이제 또 보수 작업이 투입된다고 전부 다 이걸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사례를 도입함으로써 필요한 동에만 그 작업자들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제 사례로서 부산에 있던 한 현장이 균열이 이제 사실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현장이었는데 계획했던 그 보수 계획 견적 대비 95% 이상 원가를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당사에서 균열 점검을 실제로 진행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시고 계신 거고요. 지금 이렇게 한 칸 한 칸씩 이동을 하면서 카메라가 사진을 찍고 있는데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저 속도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AI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당사 시스템과 연동을 하게 되면 하자 위치도 당연히 표시를 해주게 되고요. 드론이 촬영한 벽면의 위치나 균열의 실제 사진, 그다음에 상세 정보 등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고, 요걸 엑셀 파일로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이를 보고 바로 작업에 투입을 가능할 수가 있고요. 저희 AI 성능을 몇 가지를 조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하얀 바탕에 균열이 많이 존재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매우 기초적인 균열 탐지 성능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이런 균열 양상에 대해서도 탐지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공동주택에 특화돼서 발생하는 좀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이제 시공 현장이다 보니까 이제 벽면에 다양한 오염물이나 이제 퍼티 자국, 시멘트 물 같은 게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 오른쪽에 있는 사진 두 장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는 오염물에 대한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균열인데, 이걸 확대를 해서 실제로 컴퓨터 사람이 봐도 이게 어떤 게 균열이고 어떤 게 균열이 아닌지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네. 저희가 개발한 AI 경우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현재 지금 잘 구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데, 이제 깽폼 줄눈 내부에 이제 저런 식으로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음각으로 되어 있는 그 깽폼 줄눈 부분에 그림자 때문에 더더욱 찾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빅데이터를 잘 구축을 저희가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탐지 성능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로 분리성 균열입니다. 특징이 매우 도드라져서 이제 찾기 쉽고 틈새가 커서 이제 하자에 진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탐지해야 되는 하자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균열의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를 다 구축을 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건 관련해서는 지금 건물 외벽의 균열을 탐지하는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효과적인 콘크리트 균열 탐지를 위한 AI 학습 데이터 전처리 후처리 알고리즘으로서 현재 지금 특허가 출원되어 있고요.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소 작업 구간에 대한 접근성 문제로 기존에 시공사 주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이 하자를 드론과 AI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재래식으로 검사하던 방법 대비 90% 이상 그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현재 저희 프로세스가 진행한 실적입니다. 현재 총 32개 현장에 대해서 40회의 프로세스를 진행을 했고, 드론 사진을 취득한 것도 지금 28만 장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 개발도 진행하면서 성능을 높이고 있고요.
균열 외에 이제 실리콘 누락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5분간 27분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다음 페이지 AI 균열 탐지 있는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외벽 균열 탐지 프로세스 2번 있는 페이지. 드론 촬영 다음에 2번 있는 페이지. 슬라이드 이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뒤쪽에서 할 수가. 예. 네네. 제 질문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이제 균열을 찾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하느냐, 또 이미지 프로세싱 어떻게 하느냐, 네. 뭐 다양한데 그 중에 제일 관건이고 요즘 핫 이슈가 저 폭을 찾는 거예요. 네네. 저걸 하려면 예를 들어서 드론을 정확하게 그 외벽과 드론의 그 거리를 알아야 이게 함수로 계산을 해서 이 폭을 찾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영상에 보다시피 그냥 드론을 사람이 조정해서 저걸 하게 되면 이 간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저걸 폭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는 저거 문제를 거의 해결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저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그 균열 점검을 시행하셨던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유지 관리 보수에 그 초점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고, 저희와 같은 시공사가 이제 주도적으로 균열 탐지를 하게 되는 경우는 고객이 이제 입주하기 전에 이제 최대한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그 유지 관리는 이제 건축물이 어떻게 변이되고 이동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폭 정보까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0.3mm 이상이면 전부 다 보수를 한다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진상에 촬영된 균열이 0.3mm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는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기보다는 굳이 해결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에 폭 0.3mm 이상 쭉 보면 95% 이상 확보인데 사실은 저 문제는 아직 갖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0.3mm냐 0.4mm냐 0.5mm냐 이거에 대한 판단은 어렵지만 현재 지금 드론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균열이 검출되면 0.3mm 이상입니다. 그렇게 촬영 조건을 세워놓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검출된 모든 균열을 다 보수하게 되면 0.3mm 이상에 대한 균열을 알겠습니다. 네, 보수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이제 업체라든지 관련 기관에서 드론하고 이제 카메라하고 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은 드론을 이동시키는 거거든요. 네. 드론을 이동시키는 이유는 근접 촬영을 해가지고 균열을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면에 직각되는 방향으로 촬영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드론을 고정하는 메커니즘을 적용을 하다 보면 드론하고 카메라 실정을 넣으면 카메라하고 벽면하고 이게 거리가 꽤 커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균열 탐지가 어려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검출률이 0.3mm 이상 95% 이상 수준인데 이제 구조를 뭐 예를 들어 건축 구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0.3mm보다 오히려 0.2mm가 더 중요한 균열일 수도 있고, 그죠? 일반적인 사용자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보수하는 관점에서는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균열의 원인에 따라 가지고 0.3mm 이상을 보수하는 게 쉬울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수하는 목적을 따지고 보면 0.3mm, 0.2mm 오히려 중요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AI를 이용하는 카메라를 활용을 해서 영상 처리를 할 때 그 검출을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을 하시는 건지, 또 이게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촬영해서. 우선 저희가 이격거리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30m 거리에서 광학으로 10배 줌을 땡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m 거리에서 찍는 것과 같은 효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왜 그런 그 픽셀 정확도나 이런 것을 약간 희생을 시키면서도 그런 활용 방법을 취했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교량이나 아니면 도로에 대한 그 균열 탐지를 하게 되는 경우는 개활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드론에 대해서 GPS 신호가 잘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공동주택과 같이 이제 수직으로 건물이 쭉 올라가게 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드론을 띄워보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5m, 3m를 실제로 접근하게 되었을 때 그 GPS 신호가 흔들리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사실 더 많았습니다. 드론이 추락하게 되면 이제 사실 현장에서는 더 이제 위험한 것이 아래에 이제 작업자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추락의 문제를 좀 더 안전하게 가져가려면은 어쩔 수 없는 촬영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0.2mm나 이제 이런 조금 더 작은 균열들의 추이에 대해서 보는 것도 구조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신 부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2회 이상의 이 프로세스를 진행을 함으로써 그 균열의 진행 상태나 아니면 보수 현황 이런 것까지도 다 관리를 시간적으로 이제 이력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만의 방식으로 조금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